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아니 발표된 지가 언제인데 M3 맥북 프로 국내 출시가 이렇게 늦는 거야. 자, 일단 주문 페이지 열리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M3 맥북 프로 살지 말지, 과연 산다면 뭘 살지, 올해 또 이 돈을 태우는 게 맞나? 아무튼 같이 고민해보죠. 이번에 M3 시리즈 맥북 프로가 되면서 바뀐 점은 무엇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요, 제품을 받아보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애플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애플 M3 칩셋들의 효율 코어는 M2보다 30%, M1보다는 최대 50% 더 빨라졌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성능 코어의 경우는요, M2보다 최대 1.8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한 세대만의 성능 변화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큰 차이 아니야? 사실 성능이야 맥북 프로를 새로 사는데 좋아지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이거 말고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M3 시리즈로 바꿨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래픽 코어가 하드웨어 가속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이전 M2나 M1 시리즈도 소프트웨어 가속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 가속과는 전력 효율이나 성능 측면에서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죠. 저의 경우 맥북 프로의 거의 모든 용도가 영상 편집이거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나 파이널 컷 프로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활용할 용도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뭐 제가 필요한 것은 H264, HEVC, 프로레스 같은 코덱들이 원활하게 플레이백 되고 렌더링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그래픽 가속만 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 역할은 이전 모델들도 충분히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활용한 기능과 플러그인이 빠르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원 효과를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는요 3D 모델링 쪽에서만 사용됐던 기술이 이제는 영상 쪽에도 많이 쓰게 된 거지. 예를 들어 리라이팅 같이 촬영 당시에 없었던 조명을 추가하는 게 됩니다. 그게 마치 현장에서 조명을 친 것 같이 자연스럽게 피사체에 묻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담 하나 할까요? 앞으로 애플이 맥에서의 게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게임할 때 레이 트레이싱 성능이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걸 위해서라도 탐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AV1 디코딩 엔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 때 엔비디아 인코더를 이용해서 MV1으로 송출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는 AV1 코덱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게 이렇게 효율 좋고 이미지 품질은 그대로인 코덱이 없잖아요. 방송 송출부터 녹화까지 요새는 전부 AV1으로 하고 있는데, 디코딩 엔진 추가하면서 원활한 플레이백과 2차 편집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요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그냥 한마디로 바뀐 거 없어. 자, 그런데 아주 유심히 보면 바뀐 게 없진 않아. 하나 있습니다. 하나. HDR 말고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보는 SDR 컨텐츠를 볼 때 최대 밝기가요 500니트에서 600니트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편집할 때 프로 XDR 디스플레이도 사용하지만 사무실에는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사용하거든요. SDR 600니트가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사양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맥북 프로를 덮어두고 크림쉘 모드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는 열어두고 듀얼로 사용해도 밝기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서브로 색 보정할 때 쓰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에서는요 포트 구성, 위치 변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걸 하나 넣은 것 같아. 컬러. 근데 이것도 좀 너무한 게요, M3 기본 모델은 새로운 스페이스 블랙 컬러가 없습니다. M3 프로와 M3 맥스 옵션을 골라야 그제서야 스페이스 블랙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 블랙을 어디서 봤다면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놈이 돈 좀 써.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앞서 본 대로 편집하면서 사용하고 싶은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 가속과 그리고 V1 디코딩 엔진, 그리고 통합 메모리 최대 용량도 늘어났습니다. 자, 기존에 M2 맥스를 썼었는데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M3 맥스에서 출발해 봐야죠. 자, 14코어 CPU, 30코어 GPU 조합, 그리고 16코어 CPU, 40코어 GPU 조합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기본으로 시작하는 통합 메모리가 36, 48기가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가격 차이가요 75만 원인데 이거는 메모리를 따로 추가 업그레이드 안 하더라도 16코어, 40코어 선택할 만한 게 통합 메모리까지 추가되는 거라 이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옵션이에요. 메모리 기본 48기가 시작해서 최대 128기가까지 고를 수 있어요. 당연히 통합 메모리 128기가는 넣어줘야지. 135만 원 추가. 자, 다음으로 저장 자치. 아, 이거는 내가 항상 얘기해. 이건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에이, 팀쿡. 이건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애플 제품을 진짜 1년에 몇 천만 원을 쓰는 사람으로서 에이, 조언 원 할게요. 자, 지금 애플에서 맥에서 AAA급 게임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프로세서가 워낙 뛰어나고 효율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저장 장치 옵션 가격을 정말 다시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진짜로 좋아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한 번에 하나 하고 지우고 하나 하고 지우고 이렇게 안 해. 누가 게임하다가 그거 다 깼으니까 지워야지, 다음 게임 깔아야지 이렇게 하냐고. 한 12개 한 번에 따라락 다운받아야지. 요새 게임 용량이 하나에 얼마야? 100기가 우습지. 맥북 프로 살 때 다들 비싸서 2테라로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절반은 그냥 게임 설치만 하다가 끝난다니까. 이거 게임 시장 공략하고 싶으면요 저장 장치 가격 내려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냥 내가 할 수 있게 슬롯 하나, M.2 하나 꽂을 수 있게 이게 열어주던가. 에이 참.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줬으니까 저는 8테라 갑니다. 자, 그래서 총 금액은요 축하드립니다. 앞자리가 하나 뛰어넘었네요. 1026만 원. 빠밤. 애플에서 신제품 나왔다 하면 그냥 또 천이야, 또 천. 여러분이 이 영상 댓글로 난 형이 샀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사지 말라 2번. 근데 1번이 많든 2번이 많든 댓글이 만약에 1000개가 달려, 1000만 원이잖아. 뭐지? 1000개가 달려? 그럼 나 그냥 산다. 바로 사. 1000개 달린 적이 있나? 나 근데 유튜브 댓글이 맞죠? 많이 없는데. 이건 거의 내가 안 살려고 수작 부리는 뭐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 틀린 내용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틀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고쳐주시면 그걸로도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과연 맥북 프로를 언박싱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